수십 년 동안 전 세계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삶과 업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 우아함, 그리고 대중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녀를 국민 왕세자비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자식들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간 비밀에 붙여졌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장남 윌리엄 왕자에게 보낸 편지가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윌리엄 왕자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다이애나의 개인 편지들. 모든 것은 2004년 7월 런던의 한 경매장 카탈로그에서 조용히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 시작되었습니다. 요란한 헤드라인도 거창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직접 쓴 편지 목록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그녀의 사생활을 가감없이 엿볼 수 있는 귀한 창구였습니다. 이 컬렉션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었다. 그 편지에는 그녀의 장남인 윌리엄 왕자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SS가 주최한 이번 경매에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바이올렛 콜리슨의 개인적인 편지들이 출품되었는데, 콜리슨은 단순한 가정부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스펜서 가문의 신뢰를 받는 측근이었다. 바이올렛은 수줍은 소녀였던 다이애나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은 그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종종 세심하게 다듬어지고 정제된 공식 궁정 문서와는 달리 이 편지들은 날 것 그대로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이애나의 삶에서 겪었던 감정의 롤러코스터, 왕실의 기대에 대한 고뇌,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엄청난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로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매력적인 한 편지는 찰스 왕자와의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1981년 7월 8일에 쓰였는데, 막바지 준비에 정신없이 바쁜 예비 신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하지만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다이애나의 글에는 장난스럽고 유쾌한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모두가 막바지 준비에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신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작은 한마디는 그녀가 대중에게 그토록 사랑받았던 따뜻함과 친근함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편지는 점점 더 진지한 어조를 띠게 되었다. 젊은 공주의 천진난만한 설렘은 점차 깊은 감정 좌절감,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뀌었다. 다이애나가 쓴 편지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내용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자녀들의 행복과 안녕, 그리고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사진 다큐멘터리, 그리고 극적인 인터뷰를 통해 다이애나를 접했지만 이 송을 씨 편지들은 그와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내밀한 편지들은 그녀가 아들들이 친절과 자비심을 갖고 자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궁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그러한 미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1989년 6월 20일 일에 쓰인 한 통의 편지는 이러한 그녀의 마음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다. 켄싱턴 궁 공식 서식에 쓰인 이 편지는 특별 호위대 소속 조지 플레엄 경사에게 보내진 것으로 윌리엄 왕자의 7번째 생일을 맞아 오토바이 행렬을 준비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윌리엄 왕자의 생일을 위해 오늘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적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쇼가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편지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서명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윌리엄과 해리의 작고도 열정적인 글씨가 적혀 있었죠.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행복한 가족의 순간을 엿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였습니다. 다이애나의 삶을 지켜봐 온 사람들에게 이 편지들은 단순한 감상적인 유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편지들은 왕실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아들들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키우고자 했던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 세대의 왕실 자녀들이 부모의 직접적인 참여가 거의 없는 엄격한 형식 속에서 양육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이애나는 이러한 틀을 깨뜨렸습니다. 다이애나는 윌리엄과 해리가 평범한 아이들이 겪는 경험들로 가득 찬 현실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전 왕실 경호원 켄 워프에 따르면 다이애나는 아이들에게 궁궐 밖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밥을 먹게 하고 심지어는 함께 대중버스를 타기도 했는데 이는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이 왕실 밖의 삶을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아들들이 현실 세계와 단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신경 쓴 어머니였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단순히 왕족이라는 신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윌리엄과 해리가 궁궐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하기를 바랐던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다이애나는 왕족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의 삶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특권 의식에 젖어 자라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외출을 자주 시켰습니다. 동시에 언론의 끊임없는 압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극도로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공식 사진 촬영을 주선했고 이를 통해 자녀들의 첫 등교일이나 가족 휴가와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며 왕족이라는 신분에 따르는 끊임없는 감시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언론에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큼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면서도 아들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낼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매우 신중한 균형 잡기였다. 앤드류 모터는 그의 저서 다이애나,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에서 다이애나가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얼마나 깊이 고통받았는지 밝혔다. 그녀는 언론의 가혹한 시선 속에서 살아왔고 특히 어린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윌리엄에 대한 그녀의 편지들은 단순한 근황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편지들이었고 다가올 삶을 준비시키면서 동시에 세상의 혹독한 현실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헌신이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2004년 경매에서 이 편지들이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윌리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심어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대학에 다니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부심과 지혜가 담긴 편지들은 그의 인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이애나의 영향력이 그에게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편지들은 다이애나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아 전 세계가 여전히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던 시기에 쓰였으며 왕실 또한 그녀가 일으킨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던 시기였다. 윌리엄스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다이애나의 정서적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애틋하게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아들들이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이 자랑스러워했을 만한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송을씨 편지들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는 공들여 다듬은 연설이나 공식적인 모습이 아닌 따뜻함과 진심이 가득 담긴 그녀 자신의 말로 살아 숨쉬었습니다. 단순한 경매로 시작된 일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발견된 편지들은 사람들에게 다이애나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고 윌리엄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다이애나의 어머니로서의 유산은 단순히 편지나 사진에 담긴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매일 내린 선택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선택은 대담했고 어떤 선택은 왕실 전통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단순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해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전 그들은 비범한 어머니를 둔 두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애나는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에는 엄청난 압박감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녀는 자녀들에게 단순한 자귀 이상의 것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양육 방식은 자녀들의 인격, 공감 능력, 그리고 궁궐박,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반영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애나의 양육 방식. 1982년 6월 21일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윌리엄 왕자를 낳으며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불과 20세의 나이에 맞이한 그녀의 어머니는 순식간에 그리고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받아들인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엄격한 전통을 따랐던 이전의 왕실 어머니들과는 달리 다이애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삶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아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윌리엄에게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왕실의 관례를 깼는데 이는 수세대에 걸쳐 왕실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도 궁궐이 정해주지 않고 직접 지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왕실 유모들이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다이애나는 명목상의 어머니가 아닌 직접 육아에 참여하는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윌리엄이 태어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찰스 왕세자가 호주로 출장을 가야 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왕실 아이들은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을 데리고 갔고 이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이애나에게는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왕실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윌리엄이 자라면서 다이애나는 계속해서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전 왕실 자녀들처럼 궁궐 안에서 개인 교사를 고용하여 가르치는 대신 켄싱턴 궁 근처의 지역 유치원에 입학시켰습니다. 부모들과 주변 사람들은 공주가 직접 아들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모습에 놀라곤 했는데 이는 왕실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립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왕실 육아 방식에 있어서 조용한 혁명이었죠. 하지만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자녀들에게 평범한 삶을 주기 위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 해리가 궁궐 박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화려한 연회와 왕실 행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소중히 여길 만한 일상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패스트푸드를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평범한 아이들이 하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맥도날드에 데려갔다. 런던 지하철도 태워주고 테마파크도 즐기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절하거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게 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교육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아들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왕실이라는 울타리박 세상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전 경호원이었던 켄 워프에 따르면 그녀는 가장 한적한 시간을 고르고 경호를 최소화하는 등 이 여행들을 꼼꼼하게 계획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 교묘한 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어린 시절을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가르쳤고 이는 앞으로 아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자선 활동을 아들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녀가 아이들에게 연민을 심어주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순간은 그녀가 윌리엄 왕자를 런던의 젊은 노숙자들을 돕는 재산 단체인 센터 포인트에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가족도 교육도 집이라고 부를 곳도 없이 자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다이애나에게 이것은 단순히 윌리엄에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낡은 전통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 그가 누리는 특권적인 위치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왕실 육아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애나는 자녀들과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애나, 윌리엄 해리 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대감. 1990년대 초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전 세계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왕실 생활의 혼란, 끊임없는 언론의 추측, 개인적인 아픔, 그리고 궁궐 정치 속에서도 다이애나는 아들 윌리엄과 해리에게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들들의 양육에 힘을 쏟았고 주변의 격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다이애나는 아들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양육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사생활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들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따뜻한 양육 환경으로 유명한 웨더비 스쿨과 레오드 그로브 스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교실 안에서는 윌리엄과 해리가 평범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찰스와 다이애나가 1992년 공식적으로 별거했을 때 끊임없는 대중의 시선 속에서 공동 양육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아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운동회에서 아들을 응원했으며 교직원들에게 직접 감사 편지를 쓰는 등 그녀의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쓴 편지들 중 상당수는 이후 경매에 다시 등장하여 왕실의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2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한 마틴 배셔 기자와의 악명 높은 인터뷰를 통해 다이애나는 왕실의 허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이애나의 최우선 순위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아들들이었죠. 그녀는 아들들을 친절과 사랑 그리고 강인함으로 키우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왕실 예절보다는 감성 지능을 강조했습니다. 공주가 전통보다 인간성을 우선시하는 보기 드물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직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다이애나에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왕실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전 집사였던 폴 벌에 따르면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쫓겨나고 자신의 목소리가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궁궐의 벽이 점점 좁아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아들들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윌리엄과 해리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폭풍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1996년 8월 28일 이혼이 확정된 후 다이애나는 왕실 칭호인 전하 원장을 잃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훨씬 더 개인적인 이유로 깊은 상처를 준 형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칭호가 없어진 후 왕실 의례에 따라 언젠가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절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윌리엄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14살 소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왕이 되면 꼭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윌리엄 왕자는 이 이야기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만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왕실 임무를 마친 다이애나는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노숙자 문제, HIV 인식 개선 지뢰 금지 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더 이상 왕실을 대표하지 않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관을 대변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녀는 친구, 직원, 지지자들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편지에서 한 가지 주제가 변함없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의 친절함, 해리의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겪게 될 압박감을 걱정하면서도 그들이 정직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다이애나는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만들어갈 수는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사랑과 선택 그리고 말로 아들들에게 제도권이 결코 온전히 줄 수 없는 것을 남겨주었다. 공감 능력, 용기, 그리고 스스로 독립적인 남자가 될 수 있는 힘이었다. 그녀의 육아 방식은 왕실의 의무나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성 있고 변함없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곁에 있어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밤에 재워주고 편지를 써주고 힘들 때조차도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이애나와 찰스의 별거. 1992년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찰스 왕세자의 공식적인 별거가 발표되면서 다이애나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켄싱턴 궁 안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비록 찰스와 더 이상 한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윌리엄과 해리의 어머니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그녀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더욱 헌신했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겨우 10살, 해리는 8살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안정감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며 학교 생활과 주말 계획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왕실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이애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94년 6월 29일 찰스가 전국 방송에서 외도를 고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차에 1년도 지나지 않은 1995년 11월 20일 다이애나는 BBC 파노라마와의 폭발적인 인터뷰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38분 분량의 방송에서 그녀는 왕실 생활의 어려움, 정신 건강 문제와의 싸움, 그리고 깊은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가장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자녀들에 대한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 해리가 형식적인 왕실 교육뿐 아니라 감성 지능도 갖추며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과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만 2200만 명이 넘는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솔직한 발언은 왕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캔터베리 대주교와 총리를 비롯한 주요 참모들과 협의한 후 다이애나와
찰스에게 편지를 보내 정식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티나 브라운과 셀리 베델 스미스 등 왕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이애나는 이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전집사였던 폴벌은 나중에 그녀가 왕실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는 진행되었고 재산 양육권 등에 대한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1996년 8월 28일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으로 다이애나의 지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웨일즈 공주라는 칭호는 유지했지만 전하 어원장라는 공식적인 호칭은 잃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제 전 남편 아들들 그리고 다른 고위 왕족들에게 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다이애나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최종적인 거절 영원히 닫힌 문이라고 느꼈습니다. 폴벌은 다이애나가 장남 윌리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특히 감정적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14세였던 윌리엄 왕자는 어머니의 괴로움을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왕이 되면 언젠가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대화가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지만 다이애나와 윌리엄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왕실 임무에서 물러난 후 다이애나는 왕실 예절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00개가 넘는 후원 활동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센터포인트 그레이트, 오먼 스트리트 병원, 로열 마스 등 병원 국립, 에이즈, 재단 나병선교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왕실 공식 업무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헌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왕실의 테두리 밖에 있었지만 다이애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학교 일정에 맞춰 생활했고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으며 아이들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교 교직원과 가까운 친구들은 그녀를 항상 연락이 닿는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녀의 삶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왕실 경호와 예전처럼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없어진 다이애나는 종종 취약하고 불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폴벌이 나중에 공개한 일부 편지와 메모에서 다이애나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1995년 10월에 쓴 섬뜩한 편지에는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 남편이 4차로 사고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과 심각한 머리 부상. 편지의 진위는 확인되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편지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던 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다이애나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1997년 1월 그녀는 국제 적십자사와 함께 앙골라를 방문하여 지뢰 제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최근 지뢰 제거 작업이 완료된 지역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후년 삶에서 가장 강렬하고 오래도록 기억될 사진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용기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신념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다이애나는 윌리엄과 해리가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리더십을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타인을 섬길 기회로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조언자들은 그녀가 윌리엄에게 연민의 뿌리를 둔 의무감을 심어주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종종 아들에게 내 지위를 이용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도우렴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 미래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1997년 8월 30일 일 다이애나는 파리에서 발생한 참혹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15세였던 윌리엄과 12세였던 해리가 슬픔에 잠긴 얼굴로 어머니의 관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차에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들에게 미친 다이애나의 영향력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아들 윌리엄 왕자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